이제 수원 이제 개념을리로 하고 그리고 첫 시간인데 차례 일단 먼저 보시면 제일 앞에 1단원이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치?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배운 함수가 물론 수학 하에서 함수가 뭔지 다시 얘기가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함수는 사실 이제 두 개의 집합이 있어야 되잖아. 집합 얘기하고 그 다음 함수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함수가 뭐 1대 함수랑 1대 대응함수랑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뭐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런 얘기들이 쭉 다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함수의 어떤 성질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리함수는 뭐 1대1 대응함수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무리함수에서도 뭐 1대1 대응함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합성을 했을 때 뭐 합성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또 어떻게 되냐? 그거는 우리가 연산이니까 또 해봤는데 그런 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함수 성질 말고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이런 건 성질이고 함수 종류라고 하면은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공부했거든. 그리고 우리 여기 수학 1이고 수학 2로 넘어가면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다항함수 중에서 1차, 2차밖에 안 배웠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중학교 때 다 했고 사실상 여기 나온 게 지수로그 함수야.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가함수가 두 번째 단원에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하거든. 초월함수.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다항함수랑 초월함수랑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또 미적분 가게 되면은 거기서 미분하는 방법도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해야 뭐 서로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분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뭐 이렇게 해서 지수 확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그가 뭔지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얘기를 해요. 똑같아. 그 뒤에는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완전히 독립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독립된 단원인데 함수처럼 볼 수는 있지만 뭐 함수죠. 수열도 이제 함수인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별만 좀 잘 하면 되거든. 자 봐봐. 제일 앞에 거듭제곱근 오늘은 요 녀석 공부할 거예요.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 로그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상용 로그라는 게 차례 보시면 따로 있거든요. 로그 안에 있기는 해. 로그 안에 상용 로그라고 해서 따로 나오는데 얘는 좀 따로 독립된 소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서 오늘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한 3시간 걸쳐서 로그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지 싶은데 이런 거거든. 자 한번 이런 걸 물어볼게요. 분수랑 유리수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그치? 자 분수는 3 만약에 쓰면 이건 분수가 아니에요. 근데 유리수죠. 이미 다르죠. 이미 다릅니다. 하지만 얘는 2분의 6이랑 같은데 2분의 6을 얘기하면 얘는 분수가 맞아요. 근데 유리수도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영역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 분수라는 거는 숫자를 써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겉보기 그냥 생김새고 얘는 분수로 표현했네. 그 다음에 소수로 표현했네. 소수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뭐냐면 거듭제곱근은 사실상 우리가 제곱근을 알아요. 제곱근 그래 제곱근 맞지? 그러면
거듭제곱근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세제곱근 27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제곱근 8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 표현하는 방법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제 표현하면은 사실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지수로 표현해봐라 3의 1 아니면 뭐 루트 3의 제곱 그것도 지수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나? 뭐 아무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은 로그의 2의 8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다 똑같이 3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수로 표현했을 때 계산을 잘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이제 제곱근으로 표현했을 때 계산을 잘 할 수 있냐? 플러스 여기서 제곱근이라고 나오면 루트 9는 뭐 3이라고 해서 루트 없이 적을 수 있지만 루트가 꼭 있는 상태에서 루트 없이 표현 못하는 이런 수는 물론 소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쵸? 비순환 소수고 그래서 이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산은 또 안 될 때가 있다 맞죠? 덧셈이 또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런 경우 등등 해서 새로운 숫자 표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뒤에서 함수 얘기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일단 요 표현 방법부터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수 로그는 일단 놔두고 오늘은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럼 제곱이랑 거듭제곱은 차이가 뭘까? 제자가 두 번째 자거든. 숫자 2를 뜻해요. 그러니까 숫자 2라기보다는 제차 뭐 한 번 더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곱이면 얘는 곱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거듭이 붙어 있으면 뭐 할까? 두 번보다 더 여러 번 곱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근은 그런 건데 거듭제곱을 해서 나오는 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만약에 7의 제곱근이라고 해볼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배워요. 뭐가 돼서 제곱해서 7 되는 숫자야. 그래서 제곱해서 7 되는 숫자라서 이렇게 방정식을 먼저 쓰시는 게 맞아요.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거 순서대로 너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습관을 좀 가져주셔야 되거든. 이게 뒤에 가서 되게 혼동이 돼요. 7의 제곱에서 이제 x가 되나? x의 제곱에서 7이 되나? 이게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랑 제곱근 7이라는 거랑 가끔씩 이제 비교를 잘 못해요. 이거는 그냥 루트라는 걸 읽은 거야. 한글로. 한자어지만 영어가 아닌 우리 한글로 읽은 거야. 제곱근이랑 루트 7. 그러니까 얘는 그냥 루트 7 이런 거고 그 다음에 7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7 되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얘가 x가 뿔마 루트 7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뿔마 루트 7을 표현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1로 하자.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만약에 구해봐 라고 하면은 교점을 구한다고 치면 우리가 사실 연립을 하겠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방정식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1, y는 뭐예요? 1 될 거고 x가 2일 때 y는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런 입장이 필요하거든. 얘를 각각을 따로따로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있잖아. 고등학교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식을 보는 입장이 그거를 그림으로 옮겼을 때 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은 기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문제는 대수적인 풀이와 기하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 있는데 한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는 쪽이 쉬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가
그 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림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y는 x제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y는 x제곱.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2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1차 함수죠. 맞죠? y는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교점은 우리가 사실상 구한 거잖아. 마이너스 1,1이고요. 맞죠? 2, 얘가 이제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x 값만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이 y좌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에서 y는 이미 소거됐으니까 이 x에 대한 방정식에서 나온 이 녀석은 x좌표죠. x좌표. 요 교점의 y좌표가 아니고 x좌표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녀석을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하면 y는 x제곱을 그릴 거고요. y는 x제곱을 그릴 거고요. y는 7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y는 x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y는 7을 딱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발생하죠? 2개 발생하죠. 맞죠? 이렇게 2개 발생하는데 하나가 루트 7이고 하나가 사실 마이너스 루트 7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2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지금 이렇게 표현된 2개의 숫자는 모두 다 뭐예요? 무리수인데 실수죠. 맞죠? 그럼 이거 둘 다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실근이다.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럼 모든 2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2개일까요? 서로 다른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7 대신에 마이너스 7이라고 했다면 선이 여기 그려지겠네? 그럼 교점이 안 나오죠? 맞죠? 그러면 실근이 없죠? 대신에 무슨 근이 있어요? 하근이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고 갈 부분이야. 100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우리 눈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보여. 많이 해봤자 i랑 마이너스. 하지만 이거 외에 이거 외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있어요. 100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근데 쌤 그러면 이거는 근이 이제 몇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기서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이게 0을 지나면서 여기다가 y는 0, 그치? x축과의 교점은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의 개수 한 개잖아요. 아니에요. 수학상 들어가셨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중근인데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은 중근도 2개의 실근이에요. 대신에 뭐냐면 중복된 거예요. 볼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라고 쓸 거 아니야. 근데 1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이 뭐야? 중복된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1이 중복됐을 뿐이고, 그럼 얘가 만약에 100개 이러면 뭐야? 1이 100번 중복된 거예요. 아셨나요? 그걸 이제 중복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 일단 개수 자체는 2개로 세는데 중근은 이제 교점 이러면은 교점의 개수는 또 1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근은 2차 함수랑 이렇게 y는 어떤 선이랑 만나게 되면은 fx, 이 방정식 fx는 3.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다? 실근의 개수는 2개예요. 얘가 몇 차라고 하면 2차라고 하면. 알겠죠? 이렇게 딱 접하면요. 실근의 개수는 2개예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1개예요. 좀 짜증나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물으면은 너한테 반드시 이렇게 물을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물어요. 그러면 요거는 1개라고 대답해야 돼.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 알았지? 교점의 개수는 1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문제에 잘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7에 우리가 4제곱근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4제곱근.
마찬가지야. 자, 이미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얘는 뭐야? 4제곱에서 7 되는 숫자예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뿔마 루트 7 이렇게 구해놨죠. 그쵸? 어쨌든 두 개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의 수.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방정식부터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뭐에 뭐 거듭제곱근 이러면은 반드시 방정식 세우세요. 됐죠? 자, 그리고 얘 그냥 이 상태에서 4제곱근은 이제 몇 개냐 물으면은 4차 방정식이니까 4개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허근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는 주로 실근에 초점을 맞추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물으면은 실근 개수 묻지 않았죠? 만약에 4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다 이러면은 4개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러면은 이 방정식을 이제 그래프로 옮겨 보시면 돼요. 그 허수는 평면에 표현할 수 없죠? 맞죠? 그 특수한 평면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하는 평면은 우리가 실수만 표현하는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 그러면 y는 x 내지 어떻게 그리죠? 점 찍어서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개형이 얘랑 똑같아요. x제곱이 똑같아요. 생각해봐.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16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는데 2 넣으면 16 나오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y축 대칭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 이렇게 짝수차 짝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꼬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얘보다는 폭이 조금 더 좁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폭이 훨씬 더 좁을 거예요. 2만 넣어봐도 16까지 튀어오르기 때문에. 근데 개형만 이제 표현을 할게. 자, 요게 y는 x 4제곱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다가 y는 7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내나 마찬가지로 뭐야? 교점이 2개 나오겠죠. 4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2개 나왔다는 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인데 그 외에 2개가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중복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접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중근이 발생을 하거든. 중근이나 삼중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은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될 텐데 일단 중복되지는 않거든요. 자, 요렇게 표현해요. 표현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교점의 개수는 2개입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4제곱근 7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4 루트 7 아니니까 잘 보세요. 아셨죠? 이거 아닙니다. 4제곱근 7이라고 하고 이거를 읽으실 때 4 루트 7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얘만 하나만 정의해도 얘는 이제 자동으로 정의가 될 텐데 대칭이죠. 맞죠? 얘가 우함수거든요. 우함수 알고 있어요. 짝함수, 우함수, 그치? 마이너스 4제곱근 7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몇 개야? 뿔마 4제곱근 7 해서 일단은 실수인 거. 실수인 게 서로 다른 실근. 그쵸?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실근 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만약에 있잖아.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쌤이 n 자리에 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7이 있으니까 양수일 때거든. 왜 이걸 나눠야 되냐면은 7이 만약에 이제 양수니까 교점이 계속 2개야. 근데 0이면 교점이 1개죠. 그러니까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야. 그치? 중근이죠 사실은. 하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일단 초점을 맞추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실수인 게 없다는 뜻이야. 실수인 게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 중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나름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 내가 되게 공들여서 그래프 열심히 그리고 있거든. 자, 그래서 A가 지금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N이 지금 짝수일 때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교점의 개수가 2개죠? 맞죠? 얘가 6제곱근 돼도 x의 6제곱도 그래프가 똑같아요. 개형이 똑같다는 뜻이야. 개형이 요 모양으로.
그래서 항상 교점이 두 개고, 자 여기다가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 몇 개일까요? 그치, 한 개지. 여기 0의 제곱근, 0의 4제곱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y는 0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 보시면 되고, 사실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은 x 4제곱에서 0이다 이러면은 0이 4번 중복된 거니까 근의 개수는 4개예요 사실상. 근데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면 0은 0끼리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한 개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a가 음수는 어떻게 될까요? 0이죠? 없죠? 그 다음에 자 n이 이제 홀수일 때를 볼 건데, 그러면 역시나 난간에 뭉창을 하죠.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세제곱에서 7 되는 숫자야. 방정식 꼭 적으시고요. 세제곱에서 7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제곱근 7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7의 세제곱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온 해를 적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쩔 수가 없냐면은 아직 3차 함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점 찍어야죠. 확실한 건 x가 양수면 0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커져요. 맞죠? 참고로 있잖아. y는 x 이렇게 있으면은 1,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있으면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x 세제곱은 조금 더 눕혀져서 이렇게 커져요. x 4제곱은 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커지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루트 x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치? 여기다가 이제 요 루트 x는 우리가 오늘 뒤에서 보시면 x의 2분의 1승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거거든요. 정의라기보다는 똑같다고 볼 거거든요. 똑같다고. 그래서 요게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커지면 있잖아.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죠. 1보다 작아지잖아. 0과 1 사이 숫자가 음수 말고.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계속 더 눕혀지면서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외에는 일단 큰 차이는 없어요. 오른쪽은. 그러면 x 세제곱은 뭐 홀함수다, 기함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칭되도록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교점이니까, 그치? y는 7을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 몇 개 발생합니까? 한 개 발생하고 얘를 갖다가 세제곱근 7이라고 정의하겠지? 그치? 저렇게 쓸 거고, 그러면 예상컨대 x 5제곱도 그래프 개형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죄다 이게 교점이 몇 개일까요?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가 홀수일 때는 이게 양수 음수인지 내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맞죠?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이거 하나 보자. 그럼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y는 이제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이러면은, 맞죠? 여기다 마이너스 7 이러면은 얘는 사실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여기서 표현이 너희한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등장을 해. 근원에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를 적죠? 그래서 홀수일 때 이걸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이지 7의 세제곱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얘랑 위아래 대칭인데 얘가 이제 이런 점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이제 간격이랑 요까지 간격이랑 동일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가 만약에 7이면 얘 마이너스 7, 뭐 8이면 마이너스 8, 9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치? 요 간격이 이제 똑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7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의 대칭성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깔끔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는 이제 홀수일 때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것까지 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있었고 그러고 이제 여기 개수도 다 채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사항을 주자면 4제곱근 안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이런 숫자를 대학교에서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만 하시면 되나? 수업 전공하지 마세요. 힘들어지니까 쓸모없지. 자, 그러면 이게 4제곱근이나 6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이런 숫자들은 여기다 음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들은 이런 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편하게. 이런 거 이제 보기 등장하면 그 보기 다 끄어버려. 적은 거부터 일단 다 잘못이야.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으면 다 잘못이에요. 근데 제곱근 이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요 2는 루트 3은 여기 있는 2를 생략해서 쓴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쓰고 있죠. 그쵸? 근데 사실상 여기 2가 생략된 거예요.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루트라는 건 정말 그냥 평범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는 저렇게 생략을 많이 해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유일하게 i를 가지고 표현해서 쓰고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못 쓰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알았죠? 없는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일단 됐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여기서 3차 방정식이니까 사실상 근은 몇 개예요? 3개. 3개야, 3개. 그거를 다른 두 근은 이제 뭐예요? 자, 여기에 근 하나는 내가 찾았어요. 찾았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썼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어. 저기서도 이제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풀 줄 알죠, 사실. 맞죠? 실제로 어떤 녀석이 나오는지 한번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근 나오죠? 판별식 써보면 0분 잡죠? 그쵸? 실근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근이 있긴 해요. 요건 묻습니다. 우리가 실수인 거에 집중은 하긴 하지만 이 허근에 대해서 묻기는 해요. 뒤에 문제 보시면. 그래서 일단 근의 개수 이게 세제곱근은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으면 이런 보기가 틀린 거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야. 방정식을 적겠죠. 그래 마이너스 2니까 맞네. 그러니까 맞는 보기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2 이외에도 다른 보기가 있어. 이런 거죠. 명제로 따지면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면 그 숫자는 마이너스 2다. 여기는 진리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인데 여기는 진리집합이 원소가 1개예요. 그럼 이거면 이거다 하면은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보기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세워라? 방정식부터 세워. 방정식부터 세우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방정식을 계속 세우라고 하는 데 있잖아. 고3들은 안 해요. 근데 그것만 식을 딱 적어놓고 보면은 자기들이 다 잘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서 그 다음을 이제 못 나가요. 자, 우리 예제 한번 같이 보자. 14쪽에 보시면 자, 1번에 기억 보기 보시면 자, 풀이에도 사실 방정식 다 세워놨네. 안 세워놨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세워놨네요.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자, 일단 여기서 끊어서 보시고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거니까 64를 세 번 거듭제곱하면 안 돼요. 세제곱해서 이거 되는 숫자야. 그러면 이거는 4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셨죠? 얘가 이제 되는 거는 많죠. 두 개 더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 허근이 두 개 더 등장합니다. 4만 있다고 하니까 틀린 거야. 알았지? 자, 니은은 마이너스 81에 뭐? 4제곱근 4제곱근은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어서 4제곱에서 마이너스 81 되는 숫자를 생각해. 그리고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물론 단순히 이제 짝수근 거듭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실수는 없지. 그 말도 사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열심히 쌤이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제발 생각하시면서 답을 골라줘야 돼. 맞는 법이죠.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교점은 다시 얘기하지만 실수만 표현되는 평면이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는 것은 실근이 없다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 이 봐봐. 지금 기억이랑 똑같죠? 자꾸 세제곱근, 뭐 제곱근, 네제곱근 그러는데 얘가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 일단 틀린 거야. 알겠죠?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중복이 3번 됐으면 또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정식 세워보고 마이너스 2 이외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꼭꼭 살펴보세요. 알았죠? 자,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실수인 거 한 개다. 그러면 역시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5 되는 이제 숫자를 생각하시고 봐봐. 요 그래프 요 모양이요.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홀수면은 항상 이런 모양이야. 알았지? 1일 때는 이제 1차는 없어요. 여기서 어차피 제곱근이니까 거듭제곱근이면은 못해도 이제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뭐 직선 이렇게 그릴 리는 없어요. 마이너스 그릴 리는 없고 여기다 마이너스 5 찍어주시면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개 맞지? 그래서 1 맞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보자. 거듭제곱근 계산은 우리가 치수를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뒤로 넘겨보자. 뒤에 보시면 거듭제곱근 계산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고 필수에서 4번도 그렇고 다 치수를 얘기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계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똑같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 어떤 이제 초등학교 때 자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시키잖아. 근데 곱셈이 그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니까 구분은 열심히 이제 시키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열심히 시키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연산을 공부한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정수 처음 배울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아무튼 그때 이제 수직선 그려가지고 뭐 정수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이제 더하면 어떻게 되고 곱하면 어떻게 되고 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유리수 처음에 분수 계산이죠. 사실 분수로 표현된 숫자를 계산할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소수도 계산하는 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세로 적어서 어떻게 하는지 뭐 곱하면 또 이제 소수점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계속 다 막 연습을 엄청 시켜요. 그리고 무리수 등장하죠. 언제? 루트 2만 무리수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파이는 무리수고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다 무리수예요. 근호 밖으로 못 나오는 숫자들은 다 무리수예요.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이제 계산, 루트가 있는 근호 계산을 배우죠. 곱셈 나눗셈이 더 쉬워서 그것부터 배우고 근데 덧셈은 안 될 때가 있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런 거 안 되죠. 그런 사칙 연산들 다 공부시키고 복소수 등장해요. 또 허수 나오죠. 그럼 또 봐봐 순서가 또 사칙 연산 시켜요. 우리는 계속 그 흐름대로 가는 거야. 숫자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등장시켰을 때 연산부터 시켜요. 또 볼까요? 수학하에서 집합 보는데 집합에서 연산시켜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또 시켜요. 집합 이제 연산시킨 다음에 뭐 하냐면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 성립하는지 물어요.
너무 순서가 똑같잖아. 계속 똑같아요. 집합에서는 그랬고 함수에서도 사실 그렇거든. 함수에서는 연산 기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얘기를 못해. 분배는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덧셈과 곱셈이 있어야, 봐봐,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연산 기호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분배는 설명할 수 없고 교환은 이제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결합은 됐더라. 이런 특이 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이제 구별해서 적는 이유가 그런 거였고, 집합에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뺄셈이 숫자랑 뭐 똑같진 않지만 그냥 그런 의미로 이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근데 합집합을 더하기로 적어놨다고 봐봐. 이제는 상당히 어색할걸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계산 연습을 시키고 싶은데,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거, 그러니까 숫자 표현 방식이라고 했죠. 분수도 숫자 표현이 이제 분수로 표현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다르듯이 거듭제곱근 계산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 지수로 바꿔서 웬만하면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부터 공부하고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지수는 정말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수 법칙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죠. 지수, 거듭제곱근 지수 로그, 요거는 숫자 표현이고 그거에 대한 연산부터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자연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밑이 음수여도 상관없다. 밑이 뭐 실수여도 상관없다. 무리수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5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3의 7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지수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거든. 지수 함수가 말 그대로 지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x, 그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를 정의를 할 건데 여기다가 나는 실수를 다 쓰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 3 이러면은 이거 상당히 곤란해져요. 근데 못해도 밑이 0보다 크면은 이게 잘 정의가 되거든요. 그냥 음수일 때도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써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밑을 갖다가 양수로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mn을 갖다가 실수로 확장을 시켜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이 잘 뭐가 된다? 정의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A에 만약에 5 나누기 A에 7이면은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7에서 5를 빼서 이렇게 쓰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5에서 7을 빼시면 그냥 마이너스를 앞으로 쓸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잘못 배운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어. 지수의 음수를 이제 가르치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부담스러웠으니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이걸 막 또 m이 클 때 뭐 서로 같을 때 막 나눠서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고, 그리고 a의 루트 3 나누기 a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색하겠지만, 그래서 다 뒤에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지수는 자연수까지만 썼었는데 밑은 뭐 음수든 이제 양수든 영이든 실수 다 갖다 썼는데,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대신에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b도 양수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죠? 맞죠? 이렇게 곱해져 있어도 이렇게 썼었죠? 이런 지수 법칙들이 다 성립을 하니까
이대로 계산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숫자가 등장하거든요. 5의 3분의 1이 있다고 쳐보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됐죠? 3분의 2가 있다고 할까?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랑 있잖아. 쌤이 세제곱근 25라는 숫자를 이제 써볼게.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세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곱하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5에 얘랑 얘랑 곱하면 되니까 5에 뭐가 나와요? 5의 제곱이 나오죠? 5의 제곱은 계산하시면 25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도 세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누구죠? 세제곱근이죠? 25의 세제곱근이죠? 세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 중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25를 그려보니까 여기가 세제곱근 25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숫자는 이 방정식에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세제곱하면 25가 되는 숫자예요. 맞죠? 근데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숫자 양수죠? 양수죠? 어차피 실근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숫자도 다 실수거든요. 그럼 이거는 서로 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25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세제곱근 5의 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된 거야. 얘가 분모로 깔리고요. 얘는 분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성질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만약에 지금 쌤이 쓰는 mn이 양수라고 쳤을 때, 자, 요 얘기는 별개로 mn이 둘 다 양수라고 쳤을 때, 정수라고 할까요? 얘는 자연수, 2 이상인 자연수, 2 이상인 자연수. n은 뭐 정수 상관없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엄수는 안 되겠다. 그냥 자연수 아무거나. 라고 했을 때 m 거듭제곱 a의 n이라고 하면 밑은 0보다 커요. 얘는 이렇게 적으실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거듭제곱근으로 표시된 거죠. 이게 거듭제곱근으로 표시된 이제 표현된 숫자면은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세제곱근, 네제곱근, 근호 안에 근호를 이제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7 이렇게 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세제곱근에다가 5의 4분의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 여기다가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 거듭제곱 한 거다. 얘는 분모로 깔려내니까. 그래서 5의 12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다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그냥 곱해서 이렇게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도 사실상 같죠? 맞죠?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지수 계산을 조금 해보고 앞으로 돌아가서 거듭제곱근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21쪽 봅시다. 자, 5번 예제 같이 보자. 1번에 4에다가 3분의 2가 있고요. 나누기 24에 3분의 1이 있고 곱하기 18에 3분의 2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알아놓자. A에 만약에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A는 양수예요.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얘는 A랑 만약에 곱하면 A의 영승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A의 영승은 항상 1이라고 약속을 할 거거든요. 대신에 A가 0이 돼서 안 돼요. A가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0의 영승은 정의되지 않아요. 분모가 0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는 다 정리를 해서 쓰니까 얘가 0이 아니면은 항상 1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럼 얘가 1 되려면은 지금 이 숫자는 누구랑 이제 같아야 돼요? 역수. 그치, A 역수죠. 그래서 지수에 음수가 와 있다는 거는 음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역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A에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루트 A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한 번씩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럼 누굴까요? A A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자, 누구부터 할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이건 A분의 1에 2분의 1이죠? 요거는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똑같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어차피 1은 의미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이걸 먼저 하셔도 되고 이거에 역수를 하든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든지. 그치? 근데 가끔씩 생각하다가 이런 거 계산하시다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미는 사람이 한 번씩 있어. 아시겠어요? 이 숫자의 양수입니다. 지수의 음수가 오더라도 역수가 되면은 부호가 바뀌나? 아니잖아. 역수가 된다는 거는 3에다가 역수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3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이 숫자 때문에 이걸 음수라고 해서 이걸 음수라고 착각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저 나누기 기호 있죠. 자, 이걸 하나 볼게. 만약에 2 나누기 3이라고 하면은 얘는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뭐 해도 괜찮다? 마이너스로 바꿔도 되지. 맞죠? 역수하는 대신에 마이너스 뭐 붙여도 되죠?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계산해 볼게. 자,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는 일단 소인수분해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2니까 2의 3분의 4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일단 그대로 쓸게요. 나누기 쓰고 얘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나요? 8, 3, 24잖아. 거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쓸게요. 됐죠?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여기다 3분의 1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곱하기로 고치는 대신에 뭘 하자고? 마이너스. 그렇지. 어차피 역수와는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분배를 하는 거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의 여기 1이니까 곱하면 되죠. 3분의 2 곱하기 3의 3분의 4. 그럼 밑이 같은 것들끼리 우리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2에다가 3분의 6이니까 2잖아. 덧셈 하시면 되죠.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쳤던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야. 위치 같은 녀석들을 다 골라와서 지수끼리 다 덧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쓰시는 순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셨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를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끼리 계산하면은 3의 몇? 지수 몇? 1. 그치. 그러니까 얘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거를 다 쪼개놓고 보지 않으면은 2랑 3이랑 이제 소인수로 다 쪼개놓고 보지 않으면은 지금은 계산이 좀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밑끼리 만약에 막 계산해서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곱하기 18은 3 이렇게 쓰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주의사항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거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근데 이걸 알려주면은
또 다른 계산 방식을 본인들이 만들어내서 이제 하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뒤에 이제 로그 가서 좀 난리가 나. 자, 계산해보자. 자, 뭐부터 계산할까? 얘는 딱 보니까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5분의 3의 세제곱 맞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이런 거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에 일단 요거 쓸게요. 5의 2분의 1을 이렇게 쓰고요. 3의 3인데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5분의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곱하기 5의 2분의 1이랑 3의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계산하시고 맞죠? 요거 분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3 3의 2분의 3 자, 분자 얼마예요? 요거 두 개는 덧셈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의 0이죠? 한 번씩 또 3의 0을 지수가 0이니까 0이라고 쓰시는데 안 돼요. 얼마니? 1. 자, 그럼 얘는 얼마요? 5. 그치? 오케이. 5분의 1. 잠깐만. 뭐라고요? 됐어. 그래서 얼마? 됐지? 자, 그 다음 3번 보자. 5에다가 루트 2 나누기 2에다가 루트 6 하고 루트 2 곱하기 4에 루트 3 이렇게 쓰시면은 자,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 이렇게 해볼게. 곱하기로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분배를 해주세요. 자, 분배를 하시면은 여기 제곱되죠?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얘가 2의 제곱이라서 2의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이 되겠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얘랑 역수관계예요. 맞죠? 밑이 같고 지수가 부호 반대면 25 이렇게 됐죠? 자, 확인 체크 13번에 3개 한번 풀어봅니다. 예제 6번에 요거는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2에 보시면 1번에 2의 세제곱이 아니고요. 아셨죠? 2의 세제곱근 4예요. 이건 의도를 봐야 돼. 4제곱근 8 이렇게 돼 있고 얘가 2의 k승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인 수분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라는 거니까 자, 같이 해보자. 얘는 2에다가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럼 3분의 얼마?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도 표시해 놓을까? 그 다음 2에 얘는 2분의 얼마일까요? 아니지 4분의 얼마일까? 3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루트 안에서 다 더하시면 12분의 얼마일까? 얘가 12분의 12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4, 2, 8이고요. 그 다음에 3, 3, 9니까 29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2에 몇? 24분의 29예요. 이 녀석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K는 24분의 29다. 이렇게 되고 2번도 해보자. 자, 2번에 루트 A, 루트 A, 루트 A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에다가 4제곱근 A 근호가 이제 엄청 많아. 상관없어요. 자,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합니다. A에다가 얘는 루트 A에다가 A의 2분의 1로 고치는 거야. 거듭제곱근의 지수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얘가 얼마? 2분의 3이죠. 자, 그리고 얘는 일단 이렇게 되고 루트 A에다가
일단 루트 아직 남겨놓고 얘가 a의 2분의 3 이렇게 돼요. 루트를 지우면서 몇 분의 3이라고 할까? 4분의 3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여기 1이 있으니까 자, 얘는 8분의 1 쓰시면 될 거고, 그렇죠? 자, 얘는 그러면 루트 a에다가 4분의 7 이렇게 되잖아. 곱하기 a의 8분의 1이니까 얘는 한 번 더 쓰면은 a의 몇 분의 7? 그렇지. 그래서 8분의 1이니까 이제 덧셈 하시면 되죠. 위치 같아졌으니까 1이죠. a 1. 자, 그래서 15번 한 개만 풀어봅시다. 15번. 이제 15쪽으로 되돌아와서 거듭제곱근 계산을 해볼 건데 이거를 다 지수로 막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는 꼭 아니거든요. 일단 있는 그대로도 조금은 관찰을 해보고 웬만하면은 지수로 이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좋거든. 자, 그래서 15쪽에 1번부터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 2번에 1번. 세제곱근 27에다가 제곱. 근데 우리가 지수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는 게 맞아요. 거의 거듭제곱근 계산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 일단 얘는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의 제곱이죠. 3의 6제곱인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되죠. 3의 4분의 1이죠. 거기다가 8제곱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수로 바꾸는 게 더 좋죠. 이거는 이제 거듭제곱근 있는 대로 이제 계산하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3이니까 맞지? 4제곱 했을 때 딱 3이 되니까 3의 제곱에서 9를 쓰자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3의 제곱이라고 바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다음 곱하기 아니 플러스 여기 플러스야? 플러스구나. 729는 3의 몇 제곱일까요? 3의 4제곱이 81이거든? 5제곱이 243이거든요? 그래서 3의 6제곱은 여기서 3을 곱해도 좋지만 여기다가 9를 곱하면 계산이 더 쉬워요. 맞나요? 별건 다 알려주고 있지? 자, 루트에다가 세제곱은 3의 6제곱이에요. 그치? 그럼 3의 6제곱이면 3분의 6 되겠다, 맞지? 자, 얘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고 플러스 얘는 여기 2가 있으니까 사실 3분의 1 하고 2분의 1 하면은 이거 6제곱근이랑 또 합쳐져요. 이런 거는 거듭제곱근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거듭제곱근 계산이 이런 요거 딱 한 개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셔도 나쁘진 않나요? 저거 두 개 갖다가 곱해도 좋구나. 어차피 n분의 1, n분의 1 되니까. 그래서 요거 없애서 3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99, 81 하고 3 더하면 84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자 2번도 해보자. 2번은 4제곱근 16에다가 여기 루트 2가 있고요. 세제곱근 3 빼기 1이 있고 세제곱근 9가 있고 플러스 세제곱근 3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의 4제곱이죠? 2네요. 2네요. 해서 2분의 루트 2예요. 일단은 요거는 뭐 2분의 1 굳이 쓰지 말고 뭐 이렇게 놔둬도 되고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일단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지수로 다 바꿔보시잖아. 3의 3분의 1이죠. 빼기 1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2 플러스 3의 3분의 1 플러스 1 맞죠? 알았어. 자, 얘가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어때요? 비슷해요? 자, 얘가 A고 얘가 B면은 여기가 1에다가 여기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 그 다음 여기 곱하기 1 이렇게 있다고 치면 되고 얘는 이제 1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가 A고 얘가 B고요. 얘가 A고 얘가 A의 제곱이고 A의 A죠. 이것 자체가 A고
얘가 B고 1에 이제 B의 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쓸 때 잘 써야 돼. 2의 2분의 루트 2에다가 얘가 A니까 A를 뭐 해야 돼? 는이 아니고 얘를 뭐 해야 돼? 3승해야 돼요. 그러면 1도 세제곱 3승 이렇게 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다가 얘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3 빼기 1이니까 2죠. 약분하고 나면은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있잖아.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유리수 범위까지는 인수분해 여기서 스탑. 우리 사실상 2차식에서 수학상에서 복소수 범위까지 이제 2차식을 다 인수분해 할 수 있었죠. 그렇죠. 허수 범위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인수분해까지 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곤란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더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걸 묻는 거야. 요걸 간단히 하시오. 그럼 이게 이거랑 같죠? 약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또 이제 등장해서 조금 또 이제 한번 또 곤란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자, 3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3번에 루트가 있고 여기 세제곱근 64가 있고요. 6제곱근 64가 있고 곱하기 여기 세제곱근에다가 6제곱근 64 읽기도 정말 힘들어. 루트 64 6제곱근 안에다가 루트 64분의 세제곱근 64. 자, 요거는 좀 의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좀 바로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녀석 좀 사용해서 바로 처리를 할게요. 자, 봐봐. 여기 2가 걸려있잖아. 사실상 2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그럼 얘랑 곱하면 사실 12죠.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약분 되겠죠. 2, 3은 6, 3, 2, 6 약분 됩니다. 3, 6이 18, 6, 3이 18. 다 약분돼. 아니 다 똑같죠? 64. 답은 1. 요거는 지수로 바꿔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힘들어요. 요런 거 하나 있고 거기 이제 3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걸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예제 문제랑 확인 체크 문제랑 하나씩 1대1로 거의 다 매칭이 돼요. 계산하는 과정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 8에다가 4가 있고 4에다가 11이 있고 8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4에 10이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자. 8이나 4나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2가 떠올라요.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4제곱이니까 2의 12, 2의 22 됐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얼마? 30, 2의 얼마? 자, 어떻게 약분을 하면 참 좋을까요? 그래도 나름 지수의 차이가 10이에요. 지수의 차이가 10이에요. 그러면 제일 이제 많이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버리잖아. 2가 10개 남고 플러스 뭐 남을까요? 뭐라고요? 1. 그치? 2의 0승이 남죠? 1. 2의 0승 필요 없지. 그냥 어차피 이제 남은 자리 0 적으면 안 되지. 1 적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뭘로 묶을까? 2에? 자, 위에 뭐 내가 뭘로 묶었는지 잘 보세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아니야. 최대 공배수 아니야. 2가 20개 있고 30개 있으니까 20개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12개랑 22개니까
봐봐. 2가 5개 있고 2가 3개 있어요. 그럼 2를 하나 묶으면 이렇게 돼요. 아직도 하나 더 묶을 수 있죠? 2가 2개 묶어지면은 3개 남고 아직 1개 남아있고 여기 2를 3개 묶어버리면 2가 2개랑 여기 이제 없어져 버려요. 둘 중에 누가 작아? 3. 그러니까 얘가 더 많죠? 하지만 얘가 더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적은 개수를 맞추죠? A에 5개, B가 2개 있고 A에 3개, B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하실 때 똑같아. 차라리 문자처럼 보세요, 숫자를. 그러면 A가 3개, B가 2개로 묶는 게 좋아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뭘로 묶는 게 좋아요? 제곱. 잘 봐봐. 이 20이라는 숫자는 30과 2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30과 20의 최대 공약수는 10이죠. 근데 나는 10으로 묶지 않았어요. 지금 최대 공약수 자꾸 2라고 너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거야. 그냥 A가 12개 있고요. A가 22개 있어요. A를 12개로 묶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1 내고 여기는 2가 몇 개 남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약분되고 나면 분모가 2가 12개 있고요. 2가 이제 20개 있어요. 빼면 되죠. 루트 그대로 유지하시고 2가 8개 있습니다. 맞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2의 2분의 8이죠? 그러니까 2의 4제곱 16 이렇게 쓰시면 돼요. 힘들게 또 이거를 256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 체크 4개 다 풀어옵니다. 자, 뒤에도 16쪽도 같이 계산을 해보자. 자, 3번에 1번 AB는 다 양수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호 안에 혹은 지수로 표현됐을 때 밑이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숫자들은 다 이제 양수로 제한을 시켜 두었습니다. 곱하기 6제곱근 A에다가 5, B에다가 2.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 것만큼 다 똑같아요. 이제 계산 자체가 지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더 편해져요. 자, 얘는 A의 2분의 3이죠? B의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 한 번에 가도 될까? 곱하기로 고치고 싶은데 원래 3분의 4죠? 3분의 4인데 뭐를 붙일까? 그렇지.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죠. 곱하기 A의 6분의 5랑 B의 6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A만 다 가져오자. 자, A의 6으로 다 통분합시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그럼 6분의 얼마? 9 빼기 8 플러스 5 맞지? 하고 B도 6으로 통분하자. 3 마이너스 4 더하기 2 오케이. 그러면 얘는 6분의 6이죠? 1이네. 그럼 A 한 개 남고 그 다음 B에 얘는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1이네. 이렇게 되네. B는 하나 남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놔두셔도 사실 상관없고 이렇게 써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되돌릴 줄도 알긴 알아야 돼. 자, 2번은 보시면 아까 앞에 숫자로 돼 있던 거랑 결국은 똑같죠? 세제곱근이랑 4제곱근 A 분의 루트 A 루트에다가 세제곱근 A랑 6제곱근 A 이렇게 보시면 3, 4, 12 2, 6, 12 약분되고 3, 2, 6 2, 3, 6 다 약분돼. 그치? 의도가 좀 그래요. 근데 한 번씩 이제 1 말고 다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직접 다 해봐야 돼. 자, 그다음에 3번 보자. 3번 뒤에서 사실 풀었죠? 자, 3번 루트 안에 A 곱하기 4제곱근 안에 근호 잘 보고 해야 돼.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
그 안쪽 거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 보자. A의 3분의 2죠? 그렇죠? A의 3분의 2 합치면 A의 3분의 얼마? 3분의 5라고 쓸게. 자, 3분의 5. 자, 그 다음에 4분의 1 하면 되죠? 12분의 5가 되나? 12분의 5. 12분의 5. 자, 그 다음 또 12분의 17. 결론은 A의 24분의 17. 됐죠? 자, 3번까지 했고, 그러면 확인 체크 7번 풀어볼까요? 세게. 자, 그러면 필수의 4번을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A를 보시면 이제 근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순서가 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근호 나와서 이제 근호 두 개 크기 비교하는 문제 중학교 3학년 때 또 했어요. 매나 또 이제 무리수가 등장하면 무리수 형태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숫자 크기 비교를 하게 이제 시키거든. 무리수가 등장하면 또 이제 해원 똑같아요. 뒤에 가서 이제 삼각함수 또 나오는데 거기 가서도 무리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그 삼각비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배웠는데 그때도 표가 있었죠. 삼각비 표가 있다는 건 다 무리수니까 거기 가서도 매달 또 비슷한 거 시킬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요 세 숫자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우리는 역시나 뭘로 표현하는 게 좋다? 지수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10에 3분의 1이라고 쓰고 120에 6분의 1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지금 밑을 절대로 통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밑을 만약에 통일을 시키면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쓸까요? 얘가 제일 커요. 요거는 지수함수 가서 다시 또 새롭게 얘기를 할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클 때 이제 더 커요. 근데 요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치면은 제일 큰 건 누구게요? 그치, 얘가 3의 5승. 와, 제일 커요. 맞죠? 이 밑이 1보다 작으면 또 이게 음수 양수를 떠나서 지수가 음수 양수를 떠나서 얘가 작을수록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또 고치면 이거 이렇게 되죠. 밑을 1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 맞죠? 그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어지는데, 지금 근데 밑을 통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또 이제 손수분해를 막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밑을 통일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수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지수를. 자, 지수를 통일시켜 볼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5에 지금 통분하시면 되거든. 6분의 3이에요. 자, 얘는 그냥 쭉 쓸게. 10에다가 6분의 2고요. 120에 6분의 1 이렇게 그대로 놔둘게. 자, 그러면 얘는 5의 세제곱에 6분의 1. 10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120에 6분의 1. 그러면 얘는 125에다가 6분의 1. 100에다가 6분의 1. 자, 얘는 120에 6분의 1. 얘가 제일 크죠? 맞죠? 얘는 지수를 통일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밑이 큰 녀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8번 확인 체크 풀고 마무리합시다.